자, 안녕하십니까. 분당 박상희 국어학원에서 돌마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명수입니다. 올해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고교 학점제마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처음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드리고자 지금까지 돌마고등학교가 내신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의 자리를 갖다가 마련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돌마고의 국어 편제표입니다. 그러면 이번 교육과정에 바뀌면서 들어간 것은 국어는 따지고 보면 큰 변화가 생기진 않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옛날에 국어 상하로 나눠서 1, 2학기 다루던 것을 국어 1과 공통국어 2로 나눠서 1학기, 2학기에 나누면서 이게 이제 시수가 아니라 학점 개념으로 들어간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2학년 때는 1학기 때 문학을 배우고 이제 변화는 그 전까지는 2학년 때, 2학기 때 독서 과목을 갖다 보통 학교에서 주로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2학기에 들어갔을 때 화법과 언어, 다시 말하면 문법이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독서와 작문을 수업하게 됩니다. 근데 3학년 거는 3학년 1학기까지가 내신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3학년 수업은 과목은 선정되지만 거의 EBS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선은 아무리 교육과정이 바뀌고 한다 하더라도 국어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그렇게 그냥 4학점, 4학점 해갖고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돌마고등학교 1학년의 국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난 시험까지의 그 통계 자료와 함께 올해 바뀌고 있는 게 그전까지 돌마고등학교는 미래엔 교과서를 갖다 사용했어요. 근데 올해에서부터는 지학사 김철의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은 교과서와 그리고 얘네들은 제일 중요한 게 학교에서 배부되고 있는 유인물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제작한 프린트 혹은 모의고사에서 출제 범위로 포함되는 부분들을 따로 프린트로 배부한다는 점이 특징이고 결국 문제수가 결국 선택형 20문항에 논술형 2문항 해서 이제 90점, 10점에 100점 만점이죠. 근데 어쨌든 이번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서술형의 비중을 늘려라 하지만 현직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냥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요. 왜냐하면 권고사항이니까 아무래도 변화가 크기보다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22개의 문제 중에서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문학과 문법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마고등학교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한 외부 지문을 갖다 제시하게 되는데 그 외부 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커요. 더군다나 그게 보기로 제시되는 작품뿐만이 아니라 흔히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보기에 나오는 이론이라고 하는 그 평론까지도 결합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수능형 문제를 갖다 지향하고 있고 보기에 다양한 선지를 제시한 후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변별을 갖다가 하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게 되면 돌마고등학교 고1 국어의 내신의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작년도 1학기부터 2학기의 4번의 시험인데 그 중에서 1학기 중간만 보더라도 객관식 20문항 중에 문학이 12문항, 문법이 8문항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지금 2학기도 여기에 보면 19문항이 나오고 논술형이 하나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때 작문이라고 하는 글쓰기 요소에서 2문제가 출제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도 다시 문학과 문법에서 여기 파트에서는 지금 문법이 아예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이고 나머지 2문제가 3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광고지문이라는 독서지문을 가지고 2문제를 출제했던 경향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은 돌마에서 내신을 받기 위해서는 문학과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신경을 갖다 많이 써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시험지는 보통 8쪽에서 10쪽 정도 돼요. 이건 일반적 고등학교랑 비슷한 쪽이긴 하지만 그 문항수 대비해서 텍스트의 길이가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외부 지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텍스트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별표를 하나 쳐놓고 같이 보시면 되는 게 교과서 유인물 외부 작품이 작년 시험지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그 다 조사했거든요. 해보니까 교과서의 범위에서 시험 문제 나온 문학 작품이 10작품
그 다음에 유인물, 학교 프린트에서 이거 같이 봐야 된다, 수업 같이 해주고 했던 그 작품에서 나왔던 것이 20작품. 그리고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프린트도 아니고 교과에서도 없었지만 거기서 주제나 표현상의 특징으로 연결시켜서 냈던 문제가 23지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부 지문이라는 것이 변별을 갖다 활용하는 형태로 사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때 이 변별의 이 출제경을 좀만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지금 이게 시험지 하나가 되는데 첫 번째 장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 페이지를 다 쓰고 다음 페이지의 중간까지가 한 작품에 대한 길이에요. 그러면 근데 대신에 여기에 이제 나온 이 작품은 시험 범위, 프린트, 유인물에 들어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시간에 읽고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제 시간에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따라서 결국 교과서 유인물들의 산문 출제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 텍스트에 대한 확실한 학습, 결국 교과서나 유인물에 대한 것은 여길 들어가자마자 하나하나 읽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얘를 보면 아, 우리 프린트에서 여기 파트였어, 교과서에서 이 파트였어, 그럼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정도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한 숙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쨌든 길이가 들어가게 되면 타임어택, 시간을 좀 빨리 써서 풀 수 있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돌마고 내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보기와 선지 간의 1대1 연결로 오답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명확한 이해가 되는 데서 이게 결국은 우리 흔히 문학에서 말하는 수능형 지문 형태를 갖다 취하고 있다고, 수능형 문제 형태를 갖다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생각하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지금 같은 경우에 다음 파트도 여기는 작년에 나왔던 1학기 중간서부터 2학기 기말까지의 모든 작품들을 갖다가 정리해봤는데 이게 외부 지문만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돌마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보통 교과서나 유인물에 있는 작품을 보게 되면 주제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작품들 막 추려갖고 같이 연습시키고 표현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을 추려서 연습시키면 실제 학교에서 외부 작품을 아무리 많이 낸다 하더라도 거의 적중을 하게끔 되는데 돌마는 저희들과 거의 머리싸움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태주에 사는 일이나 여기 있는 박목월의 층층이 같은 경우는 거의 낯선 작품이 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루기는 쉽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외부 작품 중에 수필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시간에 얘네들이 읽는 데 시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약간의 변별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런 지문들을 단순 비교 문제로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부 지문들을 가지고서 주된 문제를 물어보거나 서술형 문제에 집어넣거나 그런 식으로 얘를 갖다가 쓰고 있어서 결국 변별이라는 게 되죠. 또 하나, 그 1, 2등급 변별의 가장 큰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그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 다음에 거기서 이걸 골라내면 다행인데 있는 대로 고르시오 한 다음에 몇 개냐라고 하는 형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면서 얘네들을 다 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수능처럼 어떤 지문이 나와도 풀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그 공부가 돼야 이런 문제들을 원활히 풀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문법은 뭐 어느 정도 문제수는 있지만 걔네들이 엄청 고난도를 갖다 드러낸 경우는 아니지만 문법 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래도 중상 수준의 그 개념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얘네들이 문법 문제를 낼 때 학교 선생님들이 주신 그 프린트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프린트의 내용은 조금 더 교과보다 심화된 내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설마 여기까지 내겠어?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 돌마고 내신의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2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인데 교과서가 바뀌어도 아마 지금식의 출제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봅니다. 왜? 2015 개정이 됐었던 18년도에도요. 그 전년도하고 기본적 출제 기조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본다면 올해도 첫 해서부터 엄청난 변화를 주기보다는 출제의 경향성은 유지하되 거기서 다루고 있는 텍스트 정도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학과 문법이 되게 중요하되게 되는데 거기에 독서 파트의 추가 가능성이 보여요. 왜냐하면 독서를 결과적으로 본다면 3학년이 돼야 이걸 갖다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은 고1, 2 때 독서를 아예 안 다루는 경향성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 활용할 텐데 그때도 교과서라기보다는 아마 얘네들이 모의고사를 갖다가 활용해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문법의 그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서 아마 이 정도의 경향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얘를 갖다 대비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3월 달에 학교를 가게 되면 그 1, 2주 정도는 학교에 적응과 더불어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학의 용어에 대한 개념어, 아까처럼 여러 개의 표현법을 갖다 써놓고 적절한 걸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는 게 나온다면 그 작품에 대한 특징을 외우는 형태가 아니라 선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값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공부하는 거, 그 다음 문법을 기초를 갖다 엮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무리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 출제자, 예전의 기출문제를 갖다 보게 되면서 얘네들이 어떤 경향성을 보이냐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는 기간으로 2주를 갖다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그러면 보통 요즘은 시험 대비를 갖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는 게 중학교 때처럼 짧게 보는 게 아니라 6주 정도를 생각하고 잡으신다면 초반 4주에는 초반부에 문법은 개정 교과서가 되었지만 어쨌든 중간고사 때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문법 요소라는 게 나오는 것은 거의 확정됐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문법을 먼저 이론을 갖다가 1, 2주 안에 처리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문법은 문제로 확인하는 작업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교과서하고 요인물의 내용을 볼 때는 단지 이 작품만 아니라 얘와 주제가 연관될 수 있는 거, 얘와 표현이 연관될 수 있는 거, 이런 다양한 작품들의 연결관계를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2주에는 고3 수준까지 확대를 갖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걸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쉬운 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고3 수준의 그 전에 평가원 기출문제, 교육청 기출문제, 그리고 EBS라고 하는 것에 나왔던 그 문제들을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그런 문제들을 모의고사 형태를 만들어서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험 후에는 첫 시험은 낯설어요. 그렇게 보면 누구나 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꼴도 보기 싫은 시험지라도 다시 보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잡고 그걸 대비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이제 기말을 대비하는 중간까지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말도 이런 정도의 기간을 잡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부족했던 수능 파트와 관련된 공부를 갖다 하고, 이런 식으로 1년을 공부한다면 두려움 없는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